거기다가 렉시콘이라고 하는 데서 어휘를 삽입을 하거든요. 그리고 레미콘이요? 렉시콘.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아우,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앉아도 될까요? 편하게 앉으세요. 신장이 상당히 월등하신 것 같은데. 저는 제가 우리나라 평균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수많은 우리 평균 남성들께서 크게 분노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세요. 괜찮습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네. 자신감이. 오늘 이제 면접 시작해도 괜찮을까요? 네. 자기소개부터 먼저 한번. 저는 대학교 와서 공부를 한다고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대학교를 왔는데 4-1인데도 아직 공부는 시작하지 않은 박범순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시원시원하네요. 여기 지원서에 첨부해 주신 사진은 스키장에서 촬영을 하신 것 같은데 평소 스키 타는 게 취미신가요? 네, 스키 되게 좋아하고요. 되게 여러 가지 스포츠를 하고 있는데 유일하게 좀 잘하고 싶은 운동입니다. 그래서 작년 겨울에는 알펜시아 리조트 외국인 스키 학교에서 외국인 강사도 하면서 즐겁게 타고 있습니다. 말은 어떻게 잘 좀 통하셨나요? 사실 말을 잘 할 일이 없어요. 그냥 애기들 이렇게 막 놀러 오면은 애기들 폭주하는 걸 막는 게 제 업이라서. 약간 라이프 가드를 경험한 이제 강사다. 애기들이 이제 막 달려나가면 앞에서 막 멈춰주고 이제. 비행기 조종사, 그러니까 파일럿을 장래 희망으로 적어주셨는데 K 탑건 한 편 찍으시나요? 왜 아픈 상처에 안 되겠다. 안 할래요. 사실 장래 희망이라기보다는 조종사가 꿈인데요. 사실은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 조종사를 하고 싶어서 공군사관학교에 진학을 하려고 했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쯤 이제 제가 눈이 생각보다 너무 나빠서 그걸 못 간다는 걸 알게 되고 그 이후로 좀 방황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나름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걸 이룬 후에 언젠가는 조종석에 앉아서 좀 날아보고 싶다? 날고 싶다는 생각을 아직도 하거든요. 경비행기라도 어떻게 조종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종사라고 적어둔 것 같습니다. 멋있는데요? 하늘을 이렇게 나는 범주님을 볼 수 있기를 제가 꼭 응원하겠습니다. 저희 모두의 교사로 왜 지원을 하셨는지. 공부는 안 했지만 되게 많은 경험을 했거든요. 대표적으로 지금 스키부도 주장을 맡아서 하고 있고 학군단도 하고 있고 과학생회, 단과대 학생회, 이제 총학생회까지 하고 있고 이런 경험들을 하면서 제가 배웠던 점, 제가 느꼈던 점 이런 것들을 나누면 좋지 않을까. 이게 그냥 단지 했으니까 스펙 그냥 한 줄? 이런 느낌이 아니라 진짜 뭔가 살아가면서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점들을 좀 나누면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지원을 해봤습니다. 역시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그런 걸 이제 좀 설파하고 싶어서. 설파? 네. 설파까지는 아니고, 학군단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현재 ROTC 소속이신 건가요? 네,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사실 요즘은 이 ROTC의 메리트를 사람들이 많이 느끼지 못해서 현역 입대 쪽으로 더 선택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갑자기 궁금해져서. 잘못 얘기했다가 헌병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맞는 말씀이에요. 요즘 메리트가 없다고 사실 저희 후보생들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요즘 대표적으로 초급 간부 처우 이런 문제도 말이 많고 금전적인 것도 이제 곧 병장 월급이 200만 원 된다고 하잖아요. 저도 탈단을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시간적으로 너무 많이 뺏기고 후보생 생활, 그러니까 지금 아직 임관조차 하지 않았는데 후보생 생활을 하면서 시간도 많이 뺏기고 아까 말씀하신 메리트 이런 게 안 보이니까 전망이 안 보이니까 하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몇 가지 장점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주변의 시선이 좋지 않아도 학군단을 해야 하는 이유라고 할까요? 20대 중반의 나이에 30명에 달하는 그런 인원들을 내가 책임지고 이끌 경험이 많이 없거든요. 제 예시를 들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저는 선배나 윗사람들한테는 되게 잘 하는 편이고 잘 어울려요. 근데 후배나 이제 아랫사람들한테는 되게 정말 못하거든요. 어렵거든요, 너무 다가가기가. 사실 제가 진짜 전형적으로 까라면 까는 스타일이라 그것도 똑같이 요즘 후배들한테 할 수는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소대장이 돼서 경험을 하면서 내가 만약에 잘했다 그러면은 좋은 점들을 이렇게 남기고 만약에 못한 것 같다 그러면은 어떤 점이 잘못됐을까? 이 정도만 고쳐가지고 나중에 사회생활을 할 때 기억을 하고 한다면 좀 더 좋은 선임, 좋은 선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경험의 측면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멘탈이 강해집니다.
학군단 바이 학군단, 부대 바이 부대일 수도 있겠지만 저번 학기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대대장을 하면서 제가 바빴어요, 되게. 왜냐면 대학원을 붙은 상황에서 이제 일정 학점을 유지를 해야 이 유지가 되는데 그래서 공부도 해야 됐고 근데 그렇게 한 학기를 어떻게 버티고 무사히 살아서 이제 지나 보냈는데 그 시간을 지금은 이제 웬만한 억가와 압박감 속에서는 멘탈이 나가지 않더라고요. 잘못 얘기했다. 파일럿과는 좀 상당히 거리가 있다고 할 수 있는 불어불문학, 인지과학을 전공으로 적어주셨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제가 되게 재미가 없으면 뭘 안 하는 타입이라 당시 제가 외고를 다녔는데 외고에 진학한 이유도 프랑스어 재밌네? 해보자 해서 간 거거든요. 한 고등학교 1년 정도 방황을 하다가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은 거예요. 전 진짜 재미가 없으면 안 하는 타입이니까 뭐 찾아야 됐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해야겠다가 아니라 뭘 찾자. 그래서 막 이것저것 뒤져보다가 담임 선생님께서 책을 주셨는데 그게 언어학 책이었거든요. 읽었는데 생각보다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막 좀 더 하고 학교 교내 활동도 하고 하다 보니까 과를 당연히 언어학 쪽, 불어불문학에서 불어학을 공부하게 됐고요. 그리고 제가 과학을 되게 좋아해요. 대학에 와서 물리학 수업도 들어보고 막 이것저것 기웃거려 보다 보니까 인지과학이라는 뇌과학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신기하다. 그래서 인지과학의 분야, 관련 분야에 언어학도 있어가지고 수업도 막 듣고 또 마침 학교에 연계전공이라는 제도 안에 인지과학 전공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들이밀었죠. 일단 하자. 지금은 이제 언어랑 뇌의 관계? 이런 게 되게 궁금해서 언어학 공부하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진로를 찾아보려고 하는 중입니다. 아직은 이제 관심 분야에 대해서 공부를 이어가고 있다. 아무것도 몰라요. 현재 전공 중인 뭐 인지, 언어학, 이 관계 그런 것들에서 최종적으로 어떤 목표를 내가 이뤄보고 싶다 하는 그런 게 있을까요? 말을 하고 언어를 이해할 때 그게 뇌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공부를 하고 싶거든요. 이게 분야가 심리언어학이나 인지언어학 쪽으로 있는 것 같은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문장을 발화하기 전에는 머릿속에서 어떤 메시지를 얘기할지 어떤 걸 전달할지를 결정을 하고 그걸 이제 전달할 통사 구조를 정해요. 거기다가 렉시콘이라고 하는 데서 어휘를 삽입을 하거든요. 그리고 레미콘이요? 렉시콘. 렉시콘. 죄송해요. 제가 귀가 안 좋아가지고. 어휘를 뽑아서 문장에 삽입을 하고 좋은 기관을 통해서 제스처를 통해서 발화를 하는데요. 여기까지만 생각하면은 그럴듯한데 이제 신경과학을 들으면서 항상 궁금했던 게 뉴런에서 정보를 전달할 때는 전기화학적인 신호를 통해서 하거든요. 다른 그런 거보다는 진짜 뉴런 간의 연결을 통해서 정보가 전달되고 그게 그냥 무수히 많이 이어져 있는 건데 그러면 어디에다가 그런 어휘 정보를 저장하고 통사 정보를 저장하고 그걸 어디서 어떻게 끌어오고 문장을 이해할 때도 어떻게 소리 정보를 받아들여서 저장되어 있는 패턴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이런 소리의 패턴은 이런 거다, 나무다, 이런 식으로 있을 텐데, 그걸 이제 어떻게 연결짓냐, 이게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저만 궁금한 것 같아요. 확실히 보통 사람들이 궁금해할 것 같아요. 독특한 내용을 또 적어주셨는데, 꼰대가 특기다. 요즘 유명하다는 젊은 꼰대 말씀하시는 건지. 제가 자주 듣는 말이 하나 있는데요. 너는 시대를 잘못 태어났다. 너무 늦게 태어났다 라고 늘 하는데 요즘 막 MZ세대라는 용어가 있잖아요. 분명 처음에 나왔을 때는 의미가 꽤 긍정적이었던 것 같아요. 혁신적이다. 신세대 약간 이런 느낌도 있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뭔가 여러 매체에서도 풍자하는 듯한 그런 비디오를 만들어서 내기도 하고 저는 제가 아버지가 군인이셨는데 그것 때문인지는 몰라도 어렸을 때부터 선배들 아니면 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한테 되게 깍듯하게 하려고 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식당에 같이 가면 제가 놓고 뭘 따라 드리고 한다는 거 저는 이런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냥 내가 막내니까. 근데 요즘 친구들은 그렇게 실례지만 요즘 친구가 확실히 시대를 요즘 저의 친구들 아무것도 몰라요. 학교 생활하면서 보니까 별로 그런 거를 신경을 안 쓰더라고요. 요즘 안 하는구나. 제가 그렇게 꼰대라고 적은 이유는 그런 거를 안 하는 거는 괜찮죠. 정말 기본적인 기초적인 예의조차 막 갖추지 않는 사례들이 제가 봤거든요. 그걸 직접적으로. 처음 보는 사람인데도 선배인데도 바로 말을 그냥 동의 없이 놔버린다거나. 네. 그렇게 MZ세대 이런 걸로 포장이 되기는 하는데 이게 너무 불편한 거예요. 저도 물론 그런 거에 인식을 요즘은 이렇게 하는구나. 저 23살 맞습니다. 그냥 남들이 꼰대라고 하더라도 나는 그냥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거, 내가 예의라고 생각하는 거는 갖추면서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들어서 듣기에 한번 적어봤습니다. 일각에서는 이 꼰대라는 게 좀 더 사회 경험이 많은
들이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나.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좀 의아한 MZ세대들의 문화가 되지 않았나 싶기도 하네요. 포장을 되게 잘해주시죠. 힘들 때는 보통 어떻게 극복을 하는 편이신가요? 주로 술을 먹습니다. 왜 힘들 때 술잔을 기울이게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보통 술을 먹으면 맛있는 걸 같이 먹잖아요. 삼겹살에 소주, 회, 간단하게 치맥. 삼소 치맥이라는 용어들이 생긴 이유가 뭐겠어요? 그냥 그렇게 같이 먹으면 좋으니까, 맛있으니까. 그래서 힘들 때 친한 친구 불러서 맛있는 내가 좋아하는 안주에 좋아하는 술 한 잔 딱 하면 일단 1차적으로 기분이 너무 좋고요. 두 번째는 술을 마시면 저는 그러는데 현실을 좀 있는 것 같아요. 뭐 오늘 갈굼당한 거, 오늘 막 까는 거, 시험 성적 나온 거 하루 종일 막 얽매여 있으면 오히려 더 힘들 것 같거든요. 술을 먹으면서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좀 떨쳐내고 순간에 집중하는, 그냥 그 순간에 집중함으로써 그런 현실이 잠시 잊혀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한숨 자고 나면 이제 좀 더 나아져 있는, 너무 알코올 중독 같은. 저도 좋아합니다. 질문을 쭉 드렸는데 이제는 지원서 내용과 상관없이 몇 가지 추가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범준님이 20살이었을 때로 돌아가서 그 1월 달에 범준이에게 한마디의 인생 조언을 할 수 있다면? 제가 20살에 차를 샀거든요. 할부를 때려가지고 이제. 그래서 할부금이랑 이런 뭐 유지비를 제가 다 해서 냈어요. 내고 있고요, 아직도. 아직 은행차입니다. 네. 그거 덕분에 제가 좋아하는 스키도 막 겨울에 자유롭게 제약 안 받고 타고 다니고, 또 대학생 때 차가 없다면 하지 못했을 일들을 할 수 있었고, 너무 좋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제가 20살로 돌아간다면 일단 재지 말고 들이박아라. 들박아라. 일단 해라. 물론 제가 30살이나 40살에 저에게 하는 말은 좀 다르겠죠. 그렇게 막 들이박아버리면 이제 책임져야 할 가정도 있을 텐데. 그렇죠, 안 되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20살의 저에게 넌 일단 너 혼자고, 너 믿고 뛰어들어라. 그렇게 얘기해주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자유롭게 말씀하시고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서없이 되게 이런저런 얘기를 막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한편으로는 지금 막 이곳저곳에 막 발 담그고 정신없이 살아가고 있는 저를 대변하는 것 같은, 그래서 이제 한편으로는 또 아쉬움도 남네요. 근데 만약에 다음에 또 기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다면 그때는 조금 더 의미 있는 성과, 좀 더 의미 있는 경험, 이런 거를 들고 와서 진짜 정말 누군가에게 진정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경험을 나누고 싶습니다. 너무 고생하셨고 면접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나가보셔도 좋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